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집합이 있을 때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A에 항상 속하죠. 그리고 그 A라는 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에 속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공집합은 항상 A에 속합니다. 그리고 A는 항상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걸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왜냐면 자, 우리가 A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A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 PX를 만족하는 것을 A라고 놓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집합이 A에 속한다는 것은 부분집합의 그 정의에 의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공집합의 원소이면 그러면 X는 A의 원소이다. X는 A에 속한다. 이게 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임명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에서 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가 공집합에 속한다는 게 이게 원소를 가져오면 이게 항상 F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F이면 이 조건문은 항상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문이 참이니까 이 전칙명제가 고로 이 전칙명제가 참임명제가 되죠. 즉 모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마찬가지로 A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명제 모든 전칙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에 속하면 X는 전체 집합 U에 속한다. 자, 이 전칙명제가 참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 X가 U에 속한다. 이게 항상 참이죠. 조건문에서 이 결론이 참이면 이 조건문은 항상 참입니다.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문이 참이니까 이 전칙명제가 참이 되죠. 즉 이 명제가 참이니까 즉 A는 전체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A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에서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죠. A가 있으면 B가 부분집합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 A와 B의 교집합이 A다. A와 B A다. 이게 같은 말이죠. 또 A와 B 합집합이 B다. 이거나 이 세 개가 서로 같은 명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공집합과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 포함관계를 다르게 나타내면 임의의 A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임의의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임의의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고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A라는 집합은 A는 A에 속하니까 다시 말해서
A와 A의 합집합은 A가 되고 A와 A의 교집합은 A가 됩니다. 이것을 멱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수 법칙. 왜냐하면 A는 A 합 B에 속하죠. A 교 B는 A에 속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A와 이 큰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고 A와 이 작은 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되죠.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한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결합 법칙. 마치 우리가 수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집합에 대해서도 수 연산에서 덧셈이 합집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수 연산에서 곱셈이 집합에서의 교집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수의 연산과 마찬가지로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증명은 우리가 논리에서의 명제에서의 그 연산에서의 결합 법칙에 따라서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A, B, C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A는 PX 이 조건이 참인 모든 원소들이고 B는 QX가 참인 모든 원소들, C는 RX 이 조건이 참인 모든 원소들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A와 B 합집합의 C의 합집합,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A와 B 합집합은 바로 PX 또는 QX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것의 합집합은 또는 RX 이렇게 되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조건에서 이 논리 법칙에 따라서 이 또는은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결합 법칙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A 합, 그 다음에 B 합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 집합을 이렇게 논리식으로 써서 논리식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집합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합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같은 방식으로 보이면 이 A를 조건제시법으로 PX가 참인 원소들을 다 모아놓고 B를 조건제시법으로 QX가 참인 원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A와 B 합집합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PX 또는 QX가 참인 원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는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B와 A 합집합이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이렇게 조건으로 나타내고 이 조건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것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환 법칙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도 성립이 되죠. 근데 여기서 분배 법칙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수의 연산에서의 분배 법칙은 수에서는 이 합집합이 더하기하고 비슷하고 교집합이 곱하기하고 비슷해서 이거는 수에서 우리가 했던 그 분배 법칙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배 법칙이 집합에서는 이것도 성립합니다. 수에서는 이게 성립 안 하죠. 여기가 곱하기고 여기가 덧셈일 때는 이 분배 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우리 집합에서는 특이하게 이것도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죠. 증명은 앞과 같습니다. 증명은 이제 집합 A를 PX가 참인 원소들로 모임, B는 QX가 참인 원소들의 모임, C는 RX가 참인 원소들의 모임으로 하고, 그러면 이 집합 A의 합, 그다음 B와 C의 교집합, 자 이것을 조건 제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서 논리식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논리식의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나타내면 이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앞에 맥등법칙, 흡수법칙 등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